안녕하세요. 크루즈 여행가 맥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고 목소리가 잠겼네. 오늘은 이제 카리브해, 서부 카리브해 여행의 두 번째 날 아침입니다. 이제 똑같은 배를 백투백을 했죠. 많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로 뭐가 달라졌냐? 손님이 너무 많습니다. 다 풀석입니다. 만석 풀북. 네, 말 그대로 풀북입니다. 진짜 꽉 찼습니다. 배가. 이유는 목요일날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갖고 미국 도처에서 그냥 다 왔어요. 다 거의 한 90% 이상이 다 미국인 것 같아요. 다. 미국에 살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캐나다나 아무튼 북미 대륙 쪽. 왜냐하면 그냥 제가 어림잡아 생각하기에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이제 여행, 우리나라도 추석 때, 연휴 때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죠. 항공기도 올라가고 열차 잡기도 어렵고 아마 그래서 좀 경제적인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크루즈도 비쌉니다. 지금은. 자, 템파에서 어제 엄청 추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패딩 껴입고 막 와서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줄 2시간씩 서가면서 2시간 더 섰을걸요? 저희는 그나마 선상에서 하선하기 전에 카드를 지급받아갖고 체크인 절차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 새로 승선하는 사람들은 체크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나갈 때 2시간, 들어와서 2시간, 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작전을 코즈메 같은 데부터, 이제 저희는 선사기항지 투어가 없어요. 다 이제 다이빙 샵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하베스케이, 이제 하베스케이는 여기에 프라이빗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가서 그냥 스노클 정도밖에 못 즐길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거 제외하고는 제가 잠깐만요. 센터가 안 맞아. 제가 좀 다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다이빙 샵도 일찍 가야 되고. 자, 제가 누누이 말했죠. 제가 작은 배를 좋아한다고. 이유는 뭐냐면 승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승하선 시간이 오래 걸려요. 특히 사람이 적을 때는 상관없지만 사람이 많다 이러면은 큰 배일수록 불리합니다. 진짜. 자, 또 뭐가 불편하냐? 사람 많으면 썬베드 전쟁일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여행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다들 어디가 있습니다. 어디? 썬베드. 햇빛 쐬러. 썬베드를 언제 확보해야 되느냐? 부지런한 사람은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풀 근처에 적당히 햇빛 들고 적당히 그늘도 있고 이런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동서남북 방향도 잡아야 돼요. 지금 밤이기 때문에 해가 어디로 뜰지 모르잖아요. 자, 배 진행 방향이 남쪽이란 말이에요. 지금 약간 서남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해가 어디서 뜨느냐? 왼쪽에서 뜹니다. 아침에는 그래도 뜨겁진 않아요. 언제부터 뜨겁냐? 낮부터 뜨거워지죠. 그럼 해가 제 손가락 방향 이쪽 이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지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오른쪽에 있는 약간 천장 같은 게 있는 그쪽이 저는 더 좋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반대죠. 해를 따라다니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런 썬베드 잡는 거, 그거부터 또 전쟁이에요. 또 푹신푹신한 쇼파가 몇 개 없죠. 그 쿠션이 있는 쇼파가, 그것도 잡는 게 또 전쟁이죠.
그래서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6시. 지금 직원들 열심히 세팅하고 있거든요. 그냥 세팅하자마자 타월 갖다 놓고 자기가 물건 갖다 놓고 자리를 딱 잡아야 돼요. 또 이제 뭐 선베드에만 누워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자리 잡아놓고 또 한 자리를 또 잡아놓습니다. 프로들은 어디? 테이블 같은데. 특히 실내 수영장 같은 거 있는 뭐 그런데 테이블이 있다. 거기는 또 금방 또 나가요. 거기도 또 자리를 잡아놓습니다. 아니면 뷔페 식당 옆에 테이블. 제가 말씀드리는 소파 의자가 저거예요. 저거. 요거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이제 배 구조마저 좀 다르지만 여기 위에 제가 지금 워킹하고 있는 대게는 뭐 햇빛이 계속 오겠죠. 이런 데는 여기는 저기는 상관없지만 어느 정도 그늘 아래서 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 그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직 안 깔렸죠 여기 선베드가. 자, 레스토랑 이용하기 무지 어렵습니다. 시간도 잘 맞추다 아예 늦게 가든지 뭐 이것저것 미리 가서 있어야 돼요. 자리 잡으려면. 대극장 공연 그것도 미리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중간에 끼어들어서 봐야 되는데 그것도 사람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볼 수 있다면 다행이죠. 불편한 게 이만저만 아니고요. 어제 이제 카지노를 지나갔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기계랑 기계도 한 80%는 앉아 있고요. 테이블 게임도 몇 개는 다 제외하고 다 앉아 있고. 제가 저번 항체에서 손님이 별로 없어서 가격이 내려간 걸 봤어요. 블랙잭이 뭐 6달러부터 시작하고 막 이랬는데 그 테이블이 15달러부터 시작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자, 모든 물가가 올라가죠. 직원들도 다시 보고서 반갑다 하고 다 맞이해 주지만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애들이 계속 술 시키고 애들이 뭐 계속 하고 그리 치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서빙해야 되고 애들이. 근데 이런 거를 더 좋아한대요. 어디야? 아메리카에서 온 케빈이라는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이 많이 타야 자기네들도 돈을 더 많이 번대요. 그만큼 팁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선상 팁에 대한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말이 나온 김에. 자, 선상 팁이라는 게 하루에 노르웨이전 같은 경우는 일반룸 기준으로 해서 발코니까지 16달러를 주게 돼 있어요. 인당. 근데 그게 하루에 모든 직원들한테 n분의 1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일주일을 타잖아요. 112달러를 7박 8일이니까 112달러로 갖고 여기 있는 1000여 명의 직원들이 나눠서 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제가 뭐 서비스를 받았던 직원들한테도 돌아갈 거고 호의를 베풀어줬던 직원한테도 돌아갈 거 아닌 직원들 생파는 모르는 얼굴 물론 음지에서 뭐 일하는 직원들이 많죠. 이 시스템 운영하기 위해서. 어쨌건 그렇게 팁 구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돈을 더 많이 받는 거는 사람이 많이 타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카지노에서 돈 많이 잃어주고 음료 많이 먹어주고 커피 먹어주고 스페셜티 레스토랑에서 돈 주고 먹어주고 이러면은 다 돈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빠도 이게 좋대요. 근데 얼마나 뭐 월급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달라진 항차예요. 그리고 연령대도 확은 아니지만 애들도 정말 많고요. 가족 단위들 정말 많이 왔고, 그리고 어제 이제 게임쇼 같은 거 참여해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크루즈 타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내가 타봤어? 뭐
이번이 처음입니다 뭐 이런 거. 어제 솔로 미팅 가서도 그랬고, 게임쇼에서 픽업돼서 올라온 승객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흥이 높아요. 물론 제가 카리브해 크루즈를 타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비슷합니다 이거랑. 그리고 흥이 장난 아니에요. 특히 카니발 같은 거 타면 더 흥이 장난 아니고, 이 배는 또 노르웨이전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약간 격식보다는 좀 자유로움을 추구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 뭐 좀 격식을 차려야 되는 배들은 뭐 레스토랑 들어갈 때 셔츠를 입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카라가 있는 옷을 입어야 된다든지 막 이런 제약 조건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죠. 크게 없어요. 그리고 레스토랑의 시팅도 프리 시팅이에요. 맨날 지정된 자리에서 먹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바뀌어요. 내가 식당도 골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MSC라든지 코스타라든지 뭐 이런 데는 좌석이 지정이 돼 있어요. 레스토랑에 내 자리가, 내 먹는 시간이. 그게 장단점은 있죠.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 굳이 줄을 서지 않아도 그 시간에 먹을 수 있다라는 뜻같이 들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사람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별로 없을 때. 사람 많잖아요. MSC 같은 경우는 3시팅으로 돌려버려요. 뭐 저번에 제가 6개월 전에 탔을 때는 사람이 없어서 2시팅으로 갔는데 3번으로 합니다. 그러면 쇼도 3번이 진행되거든요. 쇼도 당연히 퀄리티가 높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음식도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늦게 먹는 음식이 나온다 그러면 다음에 밥 먹는 사람들은 무조건 줄을 서요. 한없이 줄을 서요. 그래서 불편한 게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어쨌건 사람이 많으면은 뭐 크루즈 뿐만이겠습니까? 모든 게 다 뭐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재밌는 것도 많아요. 여기저기서 뭐 흥겹게 뭐 이렇게 노는 사람들도 많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별로 좋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사람 많으니까. 하여튼 오랜만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 배를 제가 4번째 항차를 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코로나답지 않은 그런 크루즈를 타고 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긴 해요. 똑같죠, 크루즈에서는. 단 하나 뭐 그래도 알아서들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조금씩 보인다는 거 말고는 이전하고 똑같아요.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백신 접종 내역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똑같이 돌아왔습니다. 반해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포털에 뉴스를 보게 되면 제일 첫 페이지에 뜨는 게 그거죠. 오늘의 확진자 몇 명.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미국도 나오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안 봐봐서 모릅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한국은 트라우마를 지우지 못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직도 마스크 쓰고 다니나요? 실내에서? 실내에서? 물론 방역 중요하죠. 방역 중요합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정말 다른 환경에 배는 같고 직원들은 같지만 저도 같지만 환경이 달라진 새로운 크루즈를 경험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어찌 될지, 이 배가 어찌 될지. 하선할 때 다이빙샷 가야 되는데 늦지는 않을지. 그래서 좀 서두를 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일정들을 좀 서둘러서 진행하고, 하선도 최대한 빨리 하선해서 좀 여유있게 템파신에 나와서 렌트카 빌리고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아쉽다고 배에 더 머무르는 순간
2시간 되고 3시간 되고 할 것 같습니다. 템파 크루즈 터미널이 아주 열악합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너무 이뻤거든요. 접근성도 너무 좋았고, 근데 안에 시스템은 좀 이 정도 9만 톤 정도의 배도 소화하기에 약간 버거운 듯한 크루즈 터미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배들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템파는. 그래서인지 몰라도 대부분의 특히 로얄 캐리비안 쪽에 큰 배들이 많죠. 이런 것들은 포트 로더데일이나 포트 커네버럴이나 마이애미로 가죠. 그리고 텍사스의 갈베스톤도 모르겠어요. 거기도 아주 큰 배들이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자주 들어가진 않죠. 아무튼 주요 미국 남부 지역에서 탈 수 있는 크루즈, 그나마 큰 것들은 플로리다 동부 해안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또 서부 해안 쪽은, 특히 템파는 조금 많이 열악한 것 같아요. 그 점 참고하시고, 만약 템파에서 저처럼 백투백을 해야 된다, 안 내리는 걸 추천합니다. 그냥 배에서 머무시고 다음 일정 이어가신 다음에 최대한 빨리 하선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두 번째 항차 하룻밤이 지나갔고, 이제 점점 남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날씨가 약간 바람이 불어서 쌀쌀한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반팔에 지금 긴 바지 입었는데 내일부터는 긴 바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객실이 바뀌었어요. 제가 맨 앞에 선수 쪽에 있는 방을 썼다가 이제는 아예 거의 선미 쪽, 그쪽 객실로 옮겼는데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어떤 상태? 지금도 배가 살짝 요동이 있어, 위아래로. 근데 어제 자면서 생활하면서 앞에보다는 배의 움직임을 좀 덜 느꼈어요. 뭐 이거는 뭐 느낌일 수도 있지만 뒤에가 확실히 저는 덜 흔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 고르실 때도 그런 점 참고하셔서 방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이 딱 블리스 라운지 바로 위인데 어제 소음도 안 들렸어요. 우리 B군 앞에서 걷고 있는데 B군의 코 고는 소리가 훨씬 더 컸죠. 그 방 컨디션은 아주 뒤쪽이 있어서 움직임도 덜했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 다 고려할 게 많죠. 그렇죠. 한번 타려면 모두 신경 써야 되고, 여행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챙기면 챙길수록 하나라도 더 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일정을 잠깐 다시 처음이죠.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은 해상에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게 되고, 내일은 멕시코의 코주멜이라는 데를 도착을 합니다. 그 다음날은 벨리즈의 프라이빗 아일랜드 하베스트 케이로 가고요. 그 다음날은 온두라스의 로아탄으로 가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데는 다 섬이에요. 다 섬. 코주멜도 섬이고, 하베스트 케이도 섬이고, 로아탄도 섬이고, 그리고 다시 멕시코의 코스타 마야라는 곳을 옵니다. 그렇게 4번의 기항을 하고 또 C데이를 하루 지낸 다음에 템파로 돌아오게 되는 일정입니다. 적당합니다. 카리브의 일정은 대부분 이래요. 첫날은 쭉 내려가요. 배를 타고. 대부분이 그래요. 카리브의, 그러니까 따뜻한 곳으로 쭉 한번 내려가서 거기서 기항지 땅땅땅 찍고, 중간에 뭐 길 일정일 경우에는 뭐 해상 일정이 C데이가 하루 2개 더 껴있고, 또 마지막 올라올 때 길게 C데이가 한번 있고, 요런 일정이라 뭐 휴양도 제대로 즐기고 크루즈도 제대로 즐기고, 이렇게 설계가 가능한 코스가 카리브의 코스고요. 비용도 되게 저렴합니다. 아주 저렴해요. 아마 전 세계에서 운항되는 크루즈가 제일 많은 곳이기 때문에
또 사시사철 운영하는 곳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그래도 저렴합니다. 크루즈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타는 걸 수도 있고, 물론 날씨도 좋죠. 예. 카리브해 쪽 사시사철 따뜻하고 그렇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이거는 뭐 딴 나라 사람들 얘기고, 우리나라에서 카리브해 가려면, 특히 마이애미나 뭐 올랜도로 가려면 직항이 없죠. 그게 조금 힘든 점입니다. 뭐 미국의 어느 도시가 됐건, 아니면은 뭐 중동의 항공사가 됐건 유럽의 항공사가 됐건 환승을 해야 마이애미나 올랜도 또는 뭐 템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또 비행기 값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크루즈를 타러 갔는데 비행기 값이 더 비싸죠. 크루즈보다.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한 20여 분, 20분간 모닝 브리핑을 했고, 내일부터는 이제 또 기항지가, 또 새로운 기항지들이 시작되죠. 그리고 또 드릴 말씀이 또 있어요. 아껴놓는다 그랬죠, 제가. 나머지 아껴놓은 얘기들은 내일 이후에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크루즈 여행가 로맥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운동을 계속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이 껴있는 크루즈의 풀덱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